나라 실물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남녀가 같이 힘들어졌는데 언니 아들의 지갑 사정이 안 좋아서 저런 선택을 많이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무섭냐면 이전에 생각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상태는 유지되고 있는데 비혼할 거야, 남자가 어떻고 저떻고, 여자는 와인이야, 40 넘어서 결혼해도 애 낳고 잘 살아, 인생은 욜로야, 해외여행 막 다녀야지, 사치할 거야, 플렉스 할 거야, 명품 가방 멜 거야 하는 세대 언니 아들이 그냥 지갑 사정이 어려워져서 결혼을 선택한다고. 이게 안 무서우면 뭐가 도대체 무서운데요? 저는 공포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요즘에 언니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있잖아. 통계를 보더라도 20대는 물론 30대에서도 애는 안 낳더라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예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연차에 어디 가면 번따해, 내가 딸라고 내 스타일인 사람 다 사내 카페 가지, 저 여자예요, 테토 날티상 좋아하는데, 근데 약간 순박한 느낌 잘 모르겠음 이라면서 게시물을 올렸는데, 전에 대형 서점에서 번따가 유행하고 있다, 다이소에서 번따가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언니 아들이 그런 곳에 찾아가고 있다, 번호 따이려고 일부러 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해드렸잖아. 그리고 그게 요즘에 통계 수치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진짜로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난 언니들이 많아졌잖아. 20대는 물론이고 30대는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 즉 K국 남성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시면 굉장히 결혼이 쉬운 시기가 되었다니까. 그 증거가 뭐죠? 2025년 통계잖아. 인구 통계를 보시면 결혼 건수가 24년 대비 갑자기 확 증가했죠. 그런데 그 급등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내혼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국제 결혼 건수는 2024년 대비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퍼센트는 떨어졌죠. 그렇다는 말은 국내 혼 건수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결혼 건수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국내 혼 건수가 91%를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다? 언니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난 비율이 굉장히 증가해서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시집도 끝물이니 서둘러야 해요. 직업, 집안 약한 30대들이 제일 불리하죠. 끝물이고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해요. 여기저기 소개받고 물론 눈도 낮춰야죠. 관리받고 매력도 높이고요. 지방 대기업이나 위치 안 좋은 공기업 도시나 시골 총각들은 아직 혼처가 마땅치 않을 거예요. 라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경험 많은 언니 아들이, 그리고 이미 품절된 기혼 언니 아들이, 그녀들이 보기에는 미혼 언니 아들이 안타까운 거지. 무슨 운동이다, 무슨 사상이다 이러면서 남자들이랑 결혼하기를 거부했었던 세대가 지금 결혼 정년기 그리고 만혼인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왜 있잖아. 여초 사이트 보면 7년 전부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들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결혼 안 할 거다, 비혼할 거다, 이런 언니 아들 수두룩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 언니 아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딱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대세 여론이 남자들을 공격하는 여론이 아니라 남자들이랑 결혼하겠다는 여론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적는 거지. 빨리 해야 된다, 나이 들면 안 된다, 이것저것 가리지 마라, 취약한 곳이 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거기를 노려라 라면서 지방 대기업 도시나 시골 직장 좋은 총각들을 꼬시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는 언니아들이 저렇게 많잖아. 그런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한다, 그럼 어떤 큰 사건이 있었거나 깨달음을 얻어서 저렇게 변한 거거든요. 왜? 살아남으려고. 이건 인간의 생존 본능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언니 아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인지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어나서 지금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뭡니까? 남자들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까? 남자들을 갑자기 미워하지 않게 된 사건이 생겼나요? 겠냐? 아닙니다. 놀랍게도 남자에 대한 호감이 바뀐 게 아니라 언니 아들의 지갑 사정이 바뀌어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지. 지금 실물 경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지럽죠. 반도체, 로봇, 조선업, 방산 이런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 그래서 저도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언니 아들도 지갑이 얇아지겠죠. 뭐 여자들한테 막 호랑이 피해가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언니 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지. 이건 예전부터 통계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남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결혼을 선택하고, 언니 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회사에 잘릴 위기에 처하면 결혼을 선택한다고 이야기들 하잖아.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미혼 남녀에게 결혼 안 하는 이유를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설문조사에 남자들은
아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결혼을 선택 안 하는 반면 언니 아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선택 안 한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경제력이 갑자기 좋아졌나요? 그래서 결혼을 선택했습니까? 겠냐고. 나라 신문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남녀가 같이 힘들어졌는데 언니 아들의 지갑 사정이 안 좋아서 저런 선택을 많이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무섭냐면 이전에 생각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상태는 유지되고 있는데 비혼할 거야. 남자가 어떻고 저떻고 여자는 와인이야. 40 넘어서 결혼해도 애 낳고 잘 살아. 인생은 욜로야. 해외여행 막 다녀야지. 스타치할 거야. 플렉스 할 거야. 명품 가방 멜 거야. 하는 세대 언니 아들이 그냥 지갑 사정이 어려워져서 결혼을 선택한다고. 이게 안 무서우면 뭐가 도대체 무서운데요? 저는 공포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어이가 없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보수 언니 아들, 경험 많은 기혼들이 자꾸 꿀팁을 전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진 지갑이 얇아진 언니 아들이 유레카를 외칠 만한 거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실행하면 되니까 실제로 그게 증명된 게 증가한 결혼 건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니 아들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는, 지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은 모쏠들, 여자 많이 못 만나본 남자들, 공대 출신들 남자들 있잖아. 직장 좋은 남자들. 대학력이 없으니까 꼬심을 자꾸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결혼은 신중하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은 인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명만 좋은 사람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저런 언니 아들, 실행력 있는 언니 아들에게 번개불에 콩 튀기듯이 결혼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니까. 결혼 당하는 공대 남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요. 어떤 언니 아들한테? 이전에 비혼주의자였던 언니 아들한테. 여기 보세요. 내가 도태녀인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오늘 문득 거울 보는데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나 더 이상 어리지 않구나 느끼게 됐어. 내 나이 36살, 작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올해 초까지는 매주 소개팅도 하고 로테이션 소개팅, 와인 모임도 나가봤어. 근데 잘 안 되니까 이젠 진짜 내 스스로 도태되는구나 혹은 도태됐구나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기혼인 친구들을 속으로 질투하기도 하고 이렇게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는 건가 싶은 마음에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다. 조금 신중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유독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 서글프다 라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이런 언니 아들도 젊을 때 온갖 기싸움 하면서 남자한테 이겨 먹으려고 했던 언니 아들도, 타협 안에서 여태까지 결혼 못하고 있는 언니 아들도 후회를 한다니까.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남자들 욕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결혼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한다고요. 결혼에 안 달라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글을 보는 비슷한 또래 언니 아들이 깨달음을 얻는다니까요. 물론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더 늦으면 결혼을 못하겠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직장 좋은 남자 꼬시려면 빨리 결혼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걸 깨닫는 거지. 여기 보세요. 그런 조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깨달은 사람도 많고. 댓글 보시면 예뻐 너 기죽지마. 뭐 물론 이건 쓰잘데기 없는 동정이지만 저렇게 저 언니와의 자존감을 올려줘서 남자 꼬실 수 있게 만들려고 이를 북돋아 주는 거죠. 유유.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저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형 다 적어두고 하나하나 지워가며 타협해봐. 라니까. 이제는 절대 안 되는 3가지만 남겨두고 있어. 라는데 아직도 눈이 높죠. 저 나이까지 아직도 3가지를 남겨두고 있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래서 댓글 쓴 사람이 그것도 하나 지워야지. 라면서 뼈를 때리는 조언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글 쓰니까 알았다잖아. 그리고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런 조언을 실행하기만 하면 36살 언니와도 결혼을 한다니까. 왜? 40살 남자 만나면 되니까. 44살 남자 만나면 되니까 말이죠. 왜?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91%는 국내 연애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라 국적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결혼 건수의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눈만 조금 낮추면 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눈높이가 말도 안 되게 높아서 남자들이 다 도망갔었던 거지. 36살이라도 40살, 44살 총각들 있거든요. 근데 직장을 비슷하게 보기만 하면, 계산을 조금 낮춰보기만 하면, 얼굴을 7의 남자를 원했다가 5의 4의 남자만 원하기만 하면은 그런 언니아들도 다 결혼한다니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결혼 시장이 원래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국내원 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결혼한다고요. 결정사에 결혼하는 남자들 평균 모델을 보시라니까. 여자는 연봉이 정말 평균인데도 저렇게 낮은데 남자들은 평균인데도 높다니까. 그런데 그런 남자들이 저런 언니아들이랑 결혼을 한다니까요. 마지 됐을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영상이 한 편으로도 모자랍니다. 왜냐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긴 파트라 다음에 한번 적절한 자료가 나오면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선영이라는 유명한 방송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12년 전에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게 그 당시에 화제가 안 됐는데 지금 화제라니까. 쇼츠고 릴스고 이 사람 이야기가 계속 뜬다니까. 근데 12년 전 영상인데 지금 왜 뜰까요? 알고리즘이 왜 이런 영상들을 유도할까요? 언니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데 이 영상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괜찮은 남자 만나려면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라고 MC가 질문하니까 안선영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자들끼리 화장하고 브런치 카페 가서 남자 꼬시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데리고 와서 있는 거지 남자들끼리는 절대 방문 안 한다네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남자들끼리 브런치 카페 왜 가요? 돈 아깝고로 뜨끈한 국밥. 그러니까 국밥도 요즘엔 너무 비싼가? 그래서 어딜 가야 되는지 설명하는데 강남역 S생명 뒤에 소박한 술집에 가면 괜찮은 남자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더 논리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나옵니다. 월요일은 남자들이 월요병 걸려서 피곤해서 꼬시기 힘들고 금요일은 단체 회식 날이라서 어렵답니다. 그리고 주말은 회사 근처에 아무도 안 가니까 어렵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평일 저녁 시간에 가면 머리는 어디 미용실에서 깎은 듯한 트렌디하지 않은 남자들이 앉아있는데 이 남자들이 S대 나오고 성실히 인생 살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직장 좋은 남자들이 거기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을 공략하려면 클럽을 가지 말고 헬스클럽을 가랍니다. 왜냐하면 음주하고 싶은 욕망을 참고 성실하게 운동하는 사람들, 금주하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남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게 다시 알고리즘을 탄 거잖아.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결혼이 급해진 언니 아들이다. 그 언니 아들이 이런 걸 갈구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이런 영상을 소개시켜준다. 리카이 데키마스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타입의 언니 아들, 기혼을 외치던 언니 아들, 애 낳기 싫다던 언니 아들, 우리가 월급 300만원 받는 거 너무 적다면서 놀리고 비하하던 언니 아들이 이제 온갖 지식들을 무장하고 적절한 타이밍까지 장소까지 습득해서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피할 건데요? 피할 수는 있습니까? 실전 경험 많으세요? 겠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괜찮을 언니아를 찾아야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편한데 행복한데 안 괜찮은 사람들이 괜찮은 척 연기를 하고 있다니까. 아 괜찮은 여자가 돼야지 깨달아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사상은 그대로인데 시대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지갑이 얇아져서 결혼만 선택하는 언니 아들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스타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